2018 무술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술년 마지막 해를 보내며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와 GM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김성수 동상철거와 인천로 개명 여부를 놓고 고창군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되고 달걀의 산란일자가 표시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쉼없이 비쳤던 무술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지막 해를 보내며 시민들은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묵묵히 천리를 달려온 금강이 서해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익산 웅포. 유유히 흐르는 강물 너머로 무술년의 마지막 태양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날마다 지는 해를 보는 건 똑같은데 올해는 올해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두고 소원도 빌려고 왔어요. 예뻐요. 작년에 또 대천바다에서 봤던 거하고 또 다르게 또 예쁘네요. 여느 해처럼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해서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게 새삼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는데 마지막 한 해를 보니까 올 한 해도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다. 건강하게 1년 잘 지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저무는 해에 묵은 해를 실어보내고 다가올 새해에 희망을 기원합니다. 황금 돼지띠를 만나서 다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들 다 2018년 마지막 해와 같이 다 저물고 2019년 새로 뜨는 해와 같이 다 새로운 기운 확 받아가지고. 흐르는 강물에 묵은 해에 아쉬움을 씻어낸 시민들은 내일이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올 새빛을 기대하며 마음을 새로이 다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JTB 전주방송의 카메라 기자들도 1년 동안 전라북도의 희망과 기쁨, 슬픔과 아쉬움을 놓치지 않고 담기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 모습을 김양호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송하진 후보 예측 1위 75%입니다. 시도가 함께 하나의 전라도가 된다면은 과거의 영광과 번영을 되찾고 참석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잡혔습니다. 도피기간 어디 계셨나요? 누구 도움 받으셨어요? 지금 한 말씀 해줘야 들어가겠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어떤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여성들의 말하기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타워, 호텔, 컨벤션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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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와 GM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된 다른 지역과 경쟁이 치열해서 재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폐쇄된 뒤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고용위기지원센터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뒤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 25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습니다. 내년에도 취업훈련과 창업 지원 사업 등 10개의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0여 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노동부의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29억 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GM과 군산조선소의 퇴직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110억 원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군산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6개 고용위기 지역도 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산술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지역당 15억원가량 예산 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군산시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만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에서 듣기로는 한 110억 정도 돼가지고 그 고용위기 지역 있잖아요. 5개 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고. 예산 부족으로 일자리 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군산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대책위, 군의회, 관계업체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장을 산업단지 계획에서 제외시키겠다며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2만 톤 미만으로 줄이고 처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공의료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서남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남대 폐교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폐교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공공의료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창군이 지난달부터 인천 김성수 동상 철거와 인천로 개명 여부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행 유지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고창군은 친일 인사들에 대한 공론화를 예고했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최근 3주 동안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인천로 변경에 대해 현 상태 유지 54%, 바꿔야 한다 33%, 잘 모르겠다 12%입니다. 인천 동상철거는 현 상태 유지 51%, 철거해야 한다 39%, 친일 행적 안내판 설치 8% 등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여론조사에서 현행 유지가 모두 앞선 겁니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구청장 직권으로 추진한 여론조사에서 58%의 찬성을 얻어 인천로를 고려대로로 바꾸기로 확정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되 군수 직권으로 도로명을 바꿀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친일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정주 시인까지 해서 전반적인 그 친일 문제들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말.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은 공론화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정부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론화까지 될 사항인가라는. 고창군이 결정을 미루는 건 결국 표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큰 가운데 고창군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16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전북에는 돼지를 제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김제 사직과 남원 돼지바위 등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16곳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지명의 위치와 유래는 국토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을 마무리하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축제가 오늘 밤 9시 45분부터 전주 풍남문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제야축제에서는 사물놀이와 판소리 공연, 그리고 타종식과 불꽃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원활한 제야축제를 위해 행사 시간 동안 풍남문 주변에 6개 도로가 통제됩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중요하거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립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새해부터 군산의 중소기업은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받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여성 농민에게 지원하는 생생카드 지원금은 연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오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새해부터 마트에서는 달걀을 반드시 냉장 판매해야 합니다. 2월부터는 달걀의 산란 일자가 표시됩니다. 계란 표면에 산란일자 표기화를 의무화해서 앞으로는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문화 누리카드는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가 한 달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완주와 진안, 무주 등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시군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임신 24주 이상부터 5차례까지 병원 방문을 지원했지만 새해부턴 임신 16주 이상부터 9차례까지 병원 방문을 지원합니다. 임산부가 원하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및 분만 관련 진찰을 받으시고 진료 증빙 서류를 보건소에 문의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7개 시군 시내버스 800여 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수시로 채용해온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라북도 15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에 도청 홈페이지에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채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무술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해년 첫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 돋는 시각은 전주가 7시 41분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6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새 및 한파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한 달 동안 전북에서는 74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도 계량기 주변에 헌옷 등을 채워 동파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전북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에 비해 4.9%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휘발유와 승용차 등 공업 제품이 1.7%, 공동주택 관리비와 외식비 등 서비스가 1.6% 각각 올랐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임실 N치즈 축제는 우수 축제로 뽑혔고 고창 모양성제와 순창 장류 축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등 3개 축제는 유망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 예산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과 전주 장학숙이 내년도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서울 장학숙 120명, 전주 장학숙 120명 등 모두 240명이며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입사생은 성적 50%와 가정 형편 50%를 반영해 선발합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주 현대옥 오상현 님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산경찰서는 모텔 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익산에 사는 15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익산의 한 모텔에 전화해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주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이 드러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익산시장과 동료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 모 인터넷 매체 기자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헌율 익산시장 페이스북에 정 시장에 대해 허위 댓글을 달고 동료 기자 2명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SNS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